케네디 대통령이 사망할 때 보니까 대통령의 말을 듣고 경호원이 다른 곳으로 가버렸죠. 이게 어디에 위반이냐? 이게 이거라는 거죠.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즉 경호실장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지휘체제가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빈 공간이 생겨버린 거죠. 접근자는 경호원에게 허가 절차 등을 다 거쳐야 되고 경비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의 답이에요. 3중 경호는 앞에서 봤듯이 안전구역, 경비구역, 경계구역. 내부, 내각, 외각 이렇게 구분을 해서 차등을 두는 거고, 방어 경호라는 건 계속 뒤에서 나오죠. 방어와 대피가 우선이다. 그렇죠? 공격과 대적보다. 은밀 경호는 비공개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금 이제 거의 매시험 나오고 있어요. 방금 나와있던 거 3중 경호, 방어 경호, 은밀 경호, 그 다음에 하나로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 원칙, 그리고 목표물 보존 원칙 뒤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조선시대 경호기관인데 뭐 내금이 겸사복 호위청인데, 도방은 뭐예요? 도방은 고려시대죠. 고려시대 무신정권기입니다. 경대승이 설치한 거죠. 도방. 그리고 뒤에는 정방, 도병마사, 이거 다 있는데, 그거는 다 고려시대입니다. 이처럼 조선시대냐, 고려시대냐, 이것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경호 기본 원칙과 경호 기법의 문제를 물어봅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위의 기도자의 위치가 고정된 경우에 수평적 방벽 효과는 아니고요. 이게 수직적이에요. 수직적. 자, 그러면 위의 기도자가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위의 기도자 위치가 고정돼 있다. 위의 기도자가 고정돼 있다. 위의 기도자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지금 경호 대상자가 있잖아요. 경호 대상자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경호원들이 여기서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수직적으로 지금 수직적으로 막고 있죠. 경호원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호원들이 위의 기도자와 가까이 위치할수록 감소하고 있죠. 방벽 효과는. 여기 가까이 있을수록 여기 살짝만 비껴버리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좀 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아무래도 이렇게 각도가 더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울수록 위의 기도자와 가까울수록 수직적인 방벽 효과. 방벽 효과는 막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막는 거니까 여기에 있을 때와 이쪽에 있을 때, 그러면 이게 지금 각도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위의 기도자와 이렇게 감소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의 기도자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경원이 위의 기도자를 대적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위력 경우는 위의 기도자의 위의 기도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적, 무형적 힘을 말하고, 위의 기도 시 경호 대상자를 방어해야 하는 경우는 위의 기도자의 공격 선상에서 최대한 몸을 크게 벌려 공격을 막아야 되죠. 그죠? 특히 이제 이 경호 대상자를 방어하는 것은 여기는 몸으로 일단 막아야 된다. 방어 경호를 먼저 해야 되죠. 그리고 공격은 그 위의 기도자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있으신 분들은 어때? 대피를 먼저 해야 되죠. 방어와 대피를 우선시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답은 1번이네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경호제도입니다. 이제 경호 역사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본다. 이 문제는 좀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1949년 그동안 구왕국을 관할하고 있던 경북군 경찰대가 아니고요. 창덕군 경찰대예요. 창덕군 경찰대가 폐지되고 경무대 경찰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최초로 경호 개념을 썼다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창덕군 경찰대가 폐지되고 경무대 경찰서로 갔죠. 이제 해방하고요. 그 다음에 1960년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가 대통령 경호, 대통령 관저 경비를 담당하게 됩니다. 대통령 경호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1961년 군사혁명위원회가 박정희 대통령이죠. 국가재건 최고위로 발족되면서 국가재건 최고위의 의장 경호대가 임시로 편성이 되고, 64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통령 경호실이 이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정답은 1번이죠. 그다음 대통령 경호대에 관한 법률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물어봅니다. 이제 이 법률을 물어보죠. 이게 법률. 대통령 경호대에 관한 법률은 거의 뭐 몇 시험 나온다고 봐야 돼요. 안 나올 수가 없죠. 5급 이상의 경호공무원은 대통령 경호실장을 제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5급 이상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래도 5급 이상은 계급 연령 경력이 다르죠. 58세죠. 나머지는 55세인데 임용권자는 직원, 별정직 공무원은 제외합니다. 유의하셔야 돼요. 제외하는 게 맞아요. 신체, 정신적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지장이 있으면 직권을 면직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직권 면직이라는 것은 뭐 어떤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면직 절차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면직은 강제 면직으로서 징계, 파면, 해임이 있고요. 그리고 의원 면직이라는 건 사직서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면직시키는 게 직권 면직인데,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이때 직권 면직을 할 수 있어요.
이때는 뭐 징계는 동의 필요 없죠. 5급 이상 경호 공무원은 정년, 여기 나오네요. 58세. 6급 이하는 55세 맞네요. 대통령 경호실장의 제청으로 서울 중앙검찰청 검사장에 지명한 경호고문은 일반 범죄에 대한 수사 안 돼요. 여기 이 경호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만 같이 일반 범죄 수사권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좀 어려웠죠. 법률에 약간 수정을 했는데 일반 범죄의 수사권까지 다 주지는 않아요. 이 경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한적인 부분에서만 인정이 되어 있다는 점이죠. 이것도 중요하죠. 경호 서울중앙검찰청 검사장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는데 여기에서는 일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없다는 점이 여기에서는 핵심이었습니다. 다음 11번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령상 다음 중 설명하는 구역을 보는 거죠. 소속 공무원과 관계기관 공무원으로서 경호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이 경호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이에요. 경호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이죠. 대통령 경호실장이 경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지정하는 이걸 경호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호구역 누가 지정한다? 경호실장이 지정한다. 경호실장. 여기 경호구역이죠. 안전구역, 경비구역 뭐 이거는 이제 그 3지대 할 때 나오는 거죠. 3선 경호할 때 안전구역, 경비구역. 이게 1, 2, 3. 아까 이제 3중 경호할 때 1중, 2중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이 통제구역은 뭐 하는 때 아니면 출입금지구역이에요. 출입금지구역 할 때 쓰는 것이죠. 중요시설 경비와 관련해서 쓰는 용어인데요. 아무튼 여기서 경호구역입니다. 경호실장이 지정하는 구역, 경호구역이다. 이건 뭐 대통령 실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죠. 허가받을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령,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뭐냐고 물어봅니다.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 대상에 대한 경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비서실에 뭐 아니죠. 비서실에 두는 것은 아니에요. 뭐 대통령 이 비서실 구역이 아니라 경호실이죠, 당연히 경호실이죠, 경호실. 이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 굉장히 중요하죠.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 잘 봐야 되는데 뭐 항상 출제해요, 항상. 거의 항상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9%, 1%는 뭐 제가 빠져나가야 되겠죠. 99.9% 출제됩니다. 이제 경호실에 있습니다. 경호실에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 꼭 보셔야 됩니다.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20명이 됩니다. 20명 이내 구성하고요. 위원장은 실장이 되고 굉장히 중요하죠. 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차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을 정하는 관계기관은 공무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경호안전대책위원회는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첩보, 정보 교환, 분석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죠. 경호안전대책위원회 꼭 보시길 바랍니다. 경호실에 둡니다. 또 나오네요. 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상 대통령 경호안전위원회 위원이 아닌 걸 물어봤는데요. 법무부는 출입국의 정책본부장이 맞는데 여기 틀렸죠. 보안국장입니다. 보안국장. 보안국장은 간첩과 관련된 뭐 국가보안법이랄지 이런 일들을 담당하는 곳이 보안국인데요. 경찰청 보안국장이 바로 경호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정책과 국방부는 조사본부장인데 이 위원이 될 수 있는 거 꼭 보셔야 됩니다. 경호안전대책위원회 꼭 시험 보기 전에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의 경호 등에 관한 법령 역시 또 법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로 안에 내용을 오는 거. 대통령 경호실장은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 대상에 대한 경호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경호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관계기관의 신원 진술서, 그 다음에 증명서, 그와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호실장은 제출된 자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회, 그 밖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이게 조문이 여기에요. 이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 국가안보실 이게 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법조문 꼭 보셔야 됩니다.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령 꼭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제는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령 좀 어렵게 내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꼭 알아두셔야 이런 문제죠.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이 문제를 떠낸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문제를 대비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법령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호 조직과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이 경호 조직은 모든 동원 요소가 최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직적으로 아니죠. 수직적으로 돼야 돼요. 부대 단위로 움직여야 되고 명령 통일 관계가 유지해야 되며 지휘관 단일성 원칙이 지켜져야 되겠죠.